안녕하세요. 안나푸르나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트레킹비를 준비할 때 어떤 제품들을 갖다가 어떤 물품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중장거리 국내외 트레킹을 떠날 때 가급적 준비하면 좋은 필수 아이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 태양이 굉장히 지금 강한데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사파리 스타일의 이런 모자를 하나 준비하시면 자외선이나 상당히 강한 햇빛으로부터 또는 위에서 떨어지는 어떤 이물질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는 통풍이 상당히 잘 되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 머리가 젖는 걸 상당 부분 방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자의 단점은 비를 맞게 됐을 때 바로 젖기 때문에 이런 모자 외에 방수 처리가 된 이런 모자를 하나 정도 더 준비하셔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트레킹 도중에 비를 맞게 되면 땀으로 젖은 머리하고 틀리게 비를 맞게 되면은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이런 사파리 모자 외에 이런 캣 스타일, 야구 모자 스타일이죠. 이런 모자를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이 모자를 준비하는 이유는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보통 방수 자켓을 걸치면서 이 모자를 사용했을 때 이런 창이 달린 모자를 쓰고 후드를 덮게 되면은 시야각은 시야각대로 보호가 되면서 또 빗물이 눈으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걸 상당 부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방수 자켓을 꼭 하나 정도는 준비하셔서 비, 눈 같은 악천후에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 방수 자켓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별도로 윈드 자켓 같은 방풍 자켓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추워서 지금 제가 옷을 갖다 입고 있죠. 지금 이런 옷은 산의 고도에 따라서 따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워지기도 하는데요. 추위를 어느 정도 느낄 때 휴식을 취하거나 그 다음에 추위를 느꼈을 때에는 보온성이 좋은 이런 플리스 자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운 자켓 같은 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착용하시게 되면은 몸을 갖다가 상당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중장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플리스 보온 자켓 외에 다운 경량 자켓을 하나를 더 준비해서 다니는데요. 상당히 춥다 할 때는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껴입고 있으면 웬만한 추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입을 수도 있고요. 이 다운 자켓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플리스 계통의 자켓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방풍이 됩니다. 근데 이 플리스 자켓은 상당히 따뜻하긴 한데 방풍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하셔서 운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자외선 지수가 강할 때 선글라스가 꼭 필요하겠죠. 나는 괜찮아 하고 준비를 안 하시는데 이 선글라스를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시야 보호뿐만 아니라 운행을 할 때 착시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서 이런 아이템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낭을 갖다가 저희가 꼭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침낭은 보통 아주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3계절 사용이 가능하고요. 초겨울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있는 이런 롯지 같은 곳에서 숙소를 정해서 사용할 때에는 겨울철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침낭만으로는 완전 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걸치고 있는 이런 복장 상태로 들어가서 주무시면 비교적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저 침낭 하나 외에 저고도에서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이런 이너용 침낭을 하나 따로 준비를 하시면 이 침낭은 매우 얇기 때문에
더운 곳에서 주무실 때에는 이 침낭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이 이너형 침낭을 저 침낭 안에 역시 겹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약 한 3도에서 4도 정도 더 보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야간 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 내가 산장 같은 롯지 같은 숙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밤에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헤드랜턴을 하나 준비하셔서 야간에는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헤드랜턴은 모두 독소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트레킹을 할 때 계속 직진으로 빛을 쏴줌으로 해가지고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제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가급적 방수가 되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비를 맞았을 경우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리고 혹시 랜턴이 고장날 때에 대비해서 여분으로 보조용 랜턴을 하나 정도 더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후라시가 아닌, 손으로 드는 손전등 후라시가 아닌 이런 헤드랜턴을 준비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양손이 자유로워야지만 보행 시에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거리, 중장거리, 그 다음에 단거리 트레킹이라 하더라도 내 양말은 오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젖지 않을 테니까 괜찮아 하고 양말을 준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준비를 한다고 해도 몇 켤레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여분의 양말을 충분히 준비하시면 물집 보호, 그러니까 물집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물집이 생기는 이유는 발이 많이 축축한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힘이 물집이 생기는데요. 꼭 비에 의해서 신발이 젖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발이 좀 축축하다 싶을 때에는 갖고 계시는 여분의 양말로 교환하셔서 교체 사용하셔가지고 물집 방지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트레킹을 하다 보면 무릎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무릎 보호대를 준비하셔서 무릎 부상 당하는 걸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면 좋고요. 땀이 있거나 없거나 일기 상황에 따라서 또는 땀이 많으신 분은 날씨가 화창하다 해도 옷이 다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이런 식의 여분의 옷들을 따로 준비하셔서 내 몸이 젖어 있거나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젖은 옷을 갖다가 이렇게 마른 옷으로 여분의 옷으로 교환해서 입어주시면 쾌적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조용 점퍼는 이건 완전 방풍 자켓이면서 보온이 되는 자켓인데요. 이런 제품을 따로 준비하는 이유는 날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때에 따라서 하나하나 필요에 맞는 아이템으로 교환해서 입어주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방에 여유가 있다면 준비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 바지를 갖다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조 바지를 하나 더 준비한 이유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는 활동용, 그러니까 저희가 워킹용 바지로서 입고 다니다 보면은 온갖 오물이라든가 이물질이 때 의해서 바지가 상하게 되는데요. 이 바지를 그대로 입고 침낭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침낭이 오염됩니다. 그러나 이 바지로 갈아입게 되면은 잠옷 대용으로도 좋고 제 바지가 많이 오염이 됐을 때 갈아입을 수 있는 바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분 바지 하나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산행을 하다 보면은 타올을 갖다 많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 스포츠 타올을 준비하시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스포츠 타올을 분실을 해서 이 산에 올라오면서 마을에서 하나 구입을 한 건데 이왕 구입을 한다면 작은 타올보다는 이런 큰 타올이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 세면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바지 대신 간단하게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속옷이 노출되는 걸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름대로 휴식 때 쾌적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두꺼운 타올은 베개 대신 그 침낭 속에 삽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역시 쾌적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방수자켓 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벼운 비는 그냥 이런 어떤 일반적인 등산 바지, 트레킹 바지를 갖고 막아줄 수 있지만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이런 방수 바지를 입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천후에도 이 방수 바지를 바지 위에 겹쳐 입게 되시면 어떤 경우에도 등산화가 젖거나 내 속옷이 젖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나 속옷 갈아입을 옷들 외에 이런 속옷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이런 면이 아닌 이런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기능성 속옷을 착용을 하시게 되면 내 체내에서 흐르는 모든 땀과 그 다음에 또 땀이 싱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몸의 저체 염증을 일정 부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옷은 꼭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통들을 갖다가 준비하실 때에도 일반 플라스틱 물통을 준비하시게 되면 뜨거운 물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전문형 물통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추울 때에는 침낭 속에 집어넣고 주무시게 되면 상당한 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 스틱을 사용하시게 되면 체력이 고갈되거나 그다음 미끄러운 길에서 상당한 그 안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상용으로 꼭 이 스틱을 준비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안전상에 도움이 되겠고요. 모든 배낭에는 전문용 배낭에는 이런 배낭 외에 이런 방수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수포는 어느 정도 비를 막아주지만 상당한 폭우를 만나게 되면 역시 가방에 그 빗물이 스며드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면 이런 그 방수 주머니, 그러니까 방수 드라이팩을 하나 준비하셔서 그 모든 옷가지와 준비물을 이 안에 삽입하신 후에 배낭 속에 넣어주시면 그 내용물이 비에 젖는 걸 완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산화인데요. 등산화들을 갖다 준비하지 않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등산화는 발목이 상당히 높은 등산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화 스타일의 신발을 착용하시고 트레킹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발목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발목 높이가 있는 등산화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꼭 방수 등산화를 신으셔야지만 어떠한 악천후에도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킹 트레킹을 위해서 안전한 트레킹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계곡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